지난 14일 제주 서귀포시 인근 해역에서 올해 국내 최대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한동안 잊고 지내던 지진이 다시 발생하면서 많은 분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셨을 텐데요. 2016년 9월 경주, 2017년 11월 포항 지진의 여진이 아직까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전문가들은 또 다른 지진의 발생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에서 지진 위험이 가장 적은 지역으로 평가되던 제주도에서 이 같은 지진이 발생한 만큼 그동안 활성단층 지도 제작에서 후순위였던 제주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으며 위험도가 미미하다던 제주 지진 예측이 불가능했던 것에 대한 우려 또한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믿을 수 없게도 이를 미리 예견했던 이가 있었으니 제주 발생 지진과 오미크론 발생을 예견한 인도 예언가 아비니 아난드, 그의 예언의 세계 전역이 또 한 번 들썩이고 있습니다. 거짓말쟁이 대머리 잼민이인 줄로만 알았던 아난드의 예언이 이번에도 시원하게 적중한 것인데요. 오는 12월 3일 그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월 14일부터 전 세계에 닥칠 위험을 예언했습니다. 12월 14일부터 2022년 4월까지 그는 전 세계에서 지진을 포함한 기후재난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차 언급했는데요. HK01 등 홍콩 매체에서도 아난드 예언을 재조명하고 있는 만큼 다가오는 다음의 세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더욱 우려가 됩니다. 다가오는 2022년, 아난드는 제주도 지진 외에 또 무엇을 예견하고 있을까요? 다가올 재난과 재앙을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의 예언을 만나보겠습니다. 명심하세요. 예언은 재미로만 감상하시되 결코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기후변화, 세계의 기후진화는 인간의 활동으로 나날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도시마와 산림벌채, 온실가스 등으로 지구 환경은 더 큰 위험을 맞이하게 될 것이 분명한데요. 하지만 아비니 아난드는 전 세계의 기후진화니 결코 갑작스럽고 우연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세계의 기후변화는 인간의 행위로 발생하고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 기후변화와 자연현상 모두 특정한 주기성을 띠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모두 자연, 즉 어머니의 행위와 지시라는 것이고 따라서 이달 14일부터 2022년 4월까지 전 세계의 주기적인 기후재난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10월부터 12월까지 극단적인 기후변화로 전 세계의 전력 부족이나 코로나19의 재확산, 기근 등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인도네시아 화산 폭발로 수백 명이 대피했고 도쿄에 강진이 발생한 바 있으며 지난 11일에는 토네이도가 미국 중서부 및 남동부 6개주를 강타함에 따라 사망자가 최소 94명 발생, 이는 100년 만에 최악의 토네이도로 추정되는 등 그의 예언들은 또다시 적중한 것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해외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도 14일 제주 서귀포 남부 지진이 발생하면서 국내에서 또한 그의 예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특히 그의 예언에 국내에 또 다른 위험이 예견되지는 않았는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12월 3일 최근 업데이트된 그의 예언 영상에서 인도 남부 물라페리아르 댐의 피해를 누차 언급한 만큼 이어서 그가 해당 댐의 피해를 예견한 이유와 자세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과도한 장마로 유럽이나 중국, 해난 등 다수 국가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이러한 장마 위기는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오는 2022년 1월부터 4월 사이 인도 남부 케릴라에 있는 물라페리아르 댐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언했고 이미 댐의 수량이 최대 수용 가능한 142피트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대량의 홍수가 발생하면 재난을 피할 여지가 없다며 누차 우려를 표했는데요. 댐 피해 이유로는 2021년 10월 22일 영상분에서 처음 설명한 Year of the Moon, 즉 해당 연도가 달의 해이기 때문으로 설명했고 베타 캘린더에 따라 2022년 달의 해가 월요일에 시작되면서 장마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러한 일자별 요일의 변화도 사람들은 흔히 우연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지만 자연의 우연성을 띠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누차 강조하면서 요일의 변화는 태양계의 흐름에 따른 주기적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달의 해가 월요일에 시작되는 2022년은 구름이 검게 될 것이고 지속적인 폭우가 있을 것으로 이미 고대의 지혜를 통해 예견되었다고 덧붙였고 아울러 이 시기가 아니더라도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에 폭우와 지진으로 물라페리아르 댐은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관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음 세대에 자연의 자원을 소중히 여길 것을 교육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예언은 과연 사실이 될까요? 세 번째로 그는 화성과 토성이 태양과 같은 방향으로 있게 되어 이는 댐의 피해를 더욱 가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학적이고 공학적 공식은 댐이 안전한지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설하면서 수학적인 모델에 의해 유량의 증가폭을 예측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더불어 자연의 움직임과 변동은 아무 때나 아무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예측 불가능한 자연의 위험성을 알렸는데요. 급격하게 변하는 자연은 면밀한 관찰에도 모두의 예측을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이러한 방심의 실수는 역사적으로 여러 번 반복된 것으로 설명했으니 아난드는 그 일례로 미국의 세인트 프랜시스 댐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1928년 3월 12일 밤 자정 3분 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협곡에 위치한 댐이 무너진 사건으로 저소지에 가득 찼던 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협곡을 덮치며 가옥 900여 채와 500여 명의 주민이 목숨을 잃게 만든 일이었는데요. 과거 산사태가 일어났던 집안이 취약한 곳에 댐이 건설된 데다 당초 설계했던 높이를 공사 도중 늘리면서 안정성이 크게 약화되어 일어났던 일로 당시 댐을 건설한 사람은 당대 세계에서 가장 긴 오웬스 계곡 송수로를 설계하고 만든 공학자였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여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하죠. 때문에 아비니 아난드는 인간으로 인한 예견된 위험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자연의 경고를 수용하여 많은 이들의 피해를 예방하기를 전했습니다. 일반 시민과 입법자 모두 심각한 고려로 앞으로의 6개월은 자연의 본성이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댐 관리 인력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기를 요청했고 특히 지도부가 브리하드 사니타를 공부하여 고대의 지혜를 활용한 현대의 정치를 운영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니타 1타 강사 아난드가 등장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네 번째로 그는 샤스트라스 경전의 말을 빌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집단 업보는 불가피할 운명에 처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우리는 피할 수 없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하는데요. 때문에 행동의 순간마다 우리 자신과 주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하고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하며 그는 예언 영상 내 계속 강조했던 물라페리아르 댐 피해는 케렐라 지역의 많은 도살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소고기는 오랫동안 케렐라 지역의 전통 음식이었고 인류에 유익하며 자연을 상징하는 동물인 소를 오랜 기간 동안 살상해왔다고 했는데요. 소는 인간의 생존에 기여한 주요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살상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단 한 번의 재난이 아니라 다가오는 여러 달에 여러 번의 재난을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케렐라는 소나 물소를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있으니 아난드는 소나 다른 동물의 도살을 금지한다면 지진 등 자연재난의 빈도가 감소할 뿐 아니라 국가의 번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일례로 네팔에서 진행되던 가디마이 페스티벌은 이 기간 동안 많은 동물을 살상하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신에게 감사를 올린다는 명분으로 5년마다 날카로운 검과 칼을 쥔 200여 명의 도살꾼이 관중의 헌호를 받으며 수천 마리의 물소를 잡는데요. 2014년에는 20만 마리의 동물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동물 도살극으로 알려져 있는 바 아난드는 이러한 살상에 분노한 자연으로 인해 네팔은 7, 8개월 이후 대형 지진을 맞이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아인슈타인 통증 파동 이론을 인용하여 말하길 이에 근거하여 많은 동물이 도살당할수록 많은 폭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해석했는데요. 현대과학의 아버지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지질학의 영역에서 주장한 고통 파동 이론은 1차와 2차 파동은 빠르게 움직이지만 고통파는 일정 시간 동안 압력을 가한 이후 인하점에 도달하면 지각이 부서져 지진의 형태로 반응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아난드는 이러한 이론을 근거로 더 많은 동물을 살상할수록 응축된 에너지로 더 많은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단순히 인도네시아 일부 지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인간의 오만한 행위로 인해 이러한 위험을 맞이할 수 있다고 했으며 그는 평화란 단순히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동물 사이의 평화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말했는데요. 동물에게 가학적인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자연이 인간의 가학적인 행위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아난드가 유독 소만을 언급했던 것을 보노라면 해당 주장은 어찌 보면 그가 가진 편향된 종교관에서 비롯된 예언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잇따르게 되네요. 여러분은 오늘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아난드는 영상 말미에서 사람들을 공포의 수렁에 빠지게 하는 것이 자신의 영상 의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더욱 유의하고 재난을 피하기를 바란다는 것인데요. 아울러 다른 동물들의 생명을 존중하면서 인간이 파괴된 짐승이 아니라 진정 인간임을 자연에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며 말하길 미국 대형은행 JP 모건은 내년이면 팬데믹의 종식을 예언하면서 경제도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죠. JP 모건 마르코 콜라로빅 글로벌 마켓 전략가는 세계 인구가 광범위한 수준에서 면역을 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글쎄요. 과연 아난드는 이번에도 위대한 예언가로서 명성을 이어갈 것인지 혹은 거짓말쟁이 대머리 재민이로 남을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결과적으로 늘 그렇듯 예언은 재미로 살펴보되 위험을 경계하며 일상을 대비하고 한편으로 정상화될 신년을 기대해보시면 되겠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고 싶으신 영상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말하는 오징어 슬릴로팡이었습니다. 어쨌든 올 한해도 너무 고생 많으셨던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